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7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2부를 시작합니다. 2부는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현지가 네가 왜 나와? 예, 김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야, 도대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모든 의혹의 중심에 김현지가 있다. 이재명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김현지다. 이런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김병기의 공천 수수 의혹도 관련해서 김현지가 나오고 있고요. 강선우와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모든 측면에서 김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야, 도대체 네가 왜 나오는 거니? 혹시 너가 김혜경보다 위에 있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당의 공천 동거래 의혹, 그 당시 총선 2024년 총선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그 이재명 대표실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현지죠. 그래서 김현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증인으로 좀 출석 좀 해봐라. 국감에서 출석해서 좀 드러나 보자라고 했는데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해서 던진 게 뭡니까? 부동산 정책 카드였습니다. 현지 김현지, 애지중지 현지 김현지만 나오면 이재명이 발작을 하면서 김현지를 아끼기 위해서 다른 이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친명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이재명을 향해서 이제 이재명의 권력은 떨어지는구나. 낙하산 권력이지 하면서 다음 권력인 정청래한테 붙어가지고 김현지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경향신문부터 시작해서 한겨레까지 좌파 성향의 언론들도 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병기는요.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지요. 이재명 당대표님 그 당시 당대표가 누구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김병기는 탈당하지 않겠다. 나를 제명하려면 해봐라. 내 뒤에는 김현지와 이재명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이요. 얼마나 우스운지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 내부 분열은 필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 분열 요거를 이용해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느냐? 내부 결속을 다지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을 타격했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발표했던 쇄신안 중에 2가지 이상이 민주당을 겨냥한 건데요. 그와 관련한 소식 본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소식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 저 정말 요즘에 차에서 내릴 때도 누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얼합니다. 길거리 다닐 때도 무섭습니다. 누구 때문에? 개딸과 한딸들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윤어게인 얘기가 나오는데 윤어게인이 뭡니까? 정당입니까? 아니죠. 그냥 그들 자발적으로 만든 소위 말하는 쉽게 설명드리면 팬클럽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과거의 박사모,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 해가지고 박사모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과거에는 또 친박연대라고 해가지고 이건 아예 정당까지 만들어서 총선까지 나왔죠.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서 만드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어게인이요. 지금 정당입니까? 누구 하나 공천이 돼가지고 하나 국회의원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추운 겨울에 불법으로 수감돼가지고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계엄과 관련해서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계엄 해제를 할 수 있었던 건 국회의 권한인데 똑같은 권한을 행사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내란이라고 이끌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금해야 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낸 사람들 그리고 그 계엄의 배경, 이 배경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얘기들, 민주당이 그동안 수사검사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하고 수없이 정부 위원들을 탄핵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심지어 군인에 대한 군 예산도 감액하고 이번에 나왔던 거 1조 3천억 원인가요? 군에다가 군 지급을 하지 않아가지고 장병들의 적금도 못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물론 여러 번 계엄하기 전에 여러 번 국민 대담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소식을 알렸다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문제이고 어쨌거나 계엄을 통해서 비상벨을 누른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내란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바로 윤어게인이죠. 이 윤어게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을 외치는데 그게 국민의힘과 무슨 관계가 있죠? 국민의힘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거기다가 전 언론이 때리면서 윤어게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윤어게인이 알고 보면 무슨 제1야당 뭐 200석이나 가진 정당인 줄 알겠어요. 자,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운 걸까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까 봐 무서운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 됐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심지어 내란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할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윤어게인과 절연하라? 절연을 무슨 절연을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김민전 의원도 이야기를 했고 신동호 의원도 이 지지자들, 이 당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서두가 길었나요? 오늘도 서두가 길었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지에 대한 의혹. 김병기 공천원금, 김병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김현지가 나오느냐. 사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김병기의 공천헌금 수수 탄원서가 지난 2024년 총선, 바로 이재명이 비명 행사, 당시 공천을 주도했던 바로 그 2024년 총선입니다. 2024년 총선 전에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을 때 김병기의 공천헌금 수수 탄원서가 이재명 당대표실에 김현지를 통해서 제출을 됐지만 접수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탄원서가 없어졌다. 그리고 그 탄원서는 알고 보니까 김병기 손에 들어갔다더라. 그래서 탄원서를 제출했던 그 피해자들은 다시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멀쩡히 살아서 공천을 받았다더라. 이수진 전 의원, 낯술 이수진 이럴 때 다시 나오네요.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에게 당시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을 했는데 제대로 조사되지도 않고 묵살이 됐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이 공천 헌금에 대해서 당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김병기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 심지어 정청래는요. 시스템 에러라기보단 휴먼 에러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개별적 일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이런 입장일 거예요.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게 되면 당대표가 여당의 당대표로서 대통령을 치게 되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쳤다 빠졌다, 한 발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뭐라고 했느냐? 아니, 휴먼 에러로 축소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자백하는 거 아니겠느냐? 민주당의 공천헌금 비리 의혹은 확산 일로인데 김병기 탄원이 제기되고 이 사실을 김현지가 알게 되고 그리고도 유야무야 처리되고 게다가 김병기 개인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강선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나와 있는데 경찰이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해라 라고 하면서 이 경향신문의 사설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민주당을 조져야 된다. 죄송합니다. 고품격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요. 민주당을 수사해야 된다. 결국에는 김병기를 수사해라. 결국에는 이 김현지와 이재명을 수사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좌파 성향의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이 공천헌금, 김병기에 대한 공천헌금에 대해서 이토록이나 날카롭게 상식적인 논평을 하는 걸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한쪽 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나를 세우던 경향신문이 왜 이럴까? 민주당 편을 들더니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요.
그 경향신문에 그리고 한겨레의 이 좌파들의 생각은 이제 이재명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어진 김현지까지 수사를 제대로 해라라는 논평이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이재명이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문재인처럼 80%의 지지율이 나온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까? 민주당 전체를 수사해라, 경찰한테 수사를 엄정해라, 이런 논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문재인과 이재명의 차이점입니다. 이재명은요, 모래성 같이 쌓아 올린 대통령 자리입니다. 이 모래성은요,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틈이 있기만 하면 바로 이재명은 무너집니다. 이재명은 정치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요, SNS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키워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의 기반, 정치적 기반, 동지는 없습니다. 오로지 경기 동부 연합을 통해 가지고 성남시장이 됐고 경기도지사가 됐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다가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민주당 사람들, 진골 민주당 사람들은 이재명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관계는 서로의 이해관계, 이해 득실을 따져서 이해가 실패하면 바로 버려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정치권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병기, 이재명에 줄 섰던 김병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것은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이고, 이재명은 다음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김현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김현지는 어디에 나오고 있느냐? 국감 증인 출석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김남국 인사청탁 논란으로도 문제가 됐고, 이번에 김병기와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현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도대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 김현지에 대해서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청와대 사진을 보잖아요. 청와대와 관련돼서 나오는 사진들을 보면 거기에 끄트머리에 쭉 들어가 보면 김현지가 거기 있습니다. 김현지는 지금도 이재명 뒤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청와대 뉴스를 보더라도 그 끄트머리에 김현지가 잡혀 있습니다. 김현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연약한 고리인 김현지를 계속해서 국민의힘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민단체에서도 이 문제, 김병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면서 특검법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수도 있는데,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 문진석이란 사람, 바로 김현지한테, 김남국한테 인사청탁을 한 바로 그 문진석이죠. 이 문진석이 뭐라고 했느냐? 특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국가 정부의 형사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다. 자,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요,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정부 형사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이 3대 특검을 하고 2차 특검을 하고 2차 특검도 부족하면 종합 특검을 하고,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상설 특검을 하고, 검찰을 없애고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공수처를 만들었느냐?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문진석이라는 사람, 김남국을 통해서 김현지한테 인사청탁을 한 사람, 자, 그 사람, 그러니까 김현지가 나오니까 특검한다고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자, 김현지가 나오니까 특검도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샌가요, 정청래가 만약에 당권을 확실하게 잡고 나면 이것도 수사하자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특검도 받자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재명한테 재판을 재개하자, 이렇게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승기를 잡고 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먼저 조국 혁신당에서요, 뭐라고 했느냐? 민주당을 향해서 독점에 의한 적폐다. 공천 헌금 의혹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다. 조국 혁신당 조국이 문제 있는 몇 명을 솎아내고 잘하겠다고 고개 숙이는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벌써 틈을 파고 들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 귀가 뻥 뚫리더군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공천 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공천 과정에서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뇌물을 비롯한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은 공천 자격을 원천 박탈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 일정 규모 이상 기초단체장,
바로 기초의원이죠. 기초의원 공천을 중앙당, 그러니까 현역 당협위원장이 있는 국회의원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와우. 지금 이 공천 얘기, 공천 헌금 다 기초의원들한테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중앙당으로 갖고 온다. 자, 그럼 당협위원장의 힘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지금 헛소리하는 국회의원들, 특히 한동훈계 돈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돈 받죠? 당협위원장들 누구한테 돈 걷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정도로 이용해 왔던 이런 기초의원들이 앞으로 당협위원장에게 선뜻 도움을 내밀까요? 아니면 중앙당에 더 가서 중앙당의 당대표한테 더 할까요? 중앙당으로 공천이 가게 되면 시스템 공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쇄신할 수 있는,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타격할 수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대적되는 그런 쇄신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와우. 중앙당에서 기초의원 공천해버린다.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르다. 당협위원장을 해가지고 시의원들, 구의원들한테 조금씩 후원 받거나 혹은 그 사무실을 이용해가지고 당협위원장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 이제 끝낸다. 굉장히 민주당과 대비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가 이기도록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 그렇죠.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을 갖다가 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청년 의무 공천제를 도입하겠다. 전문가 중심의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겠다.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한동훈계 이하 뭐 자기들이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쇄신안이 쇄신이 없다 이러는데, 자, 신동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아, 코어를 다져야 외연 확장이 가능하지. 오세훈 산토끼 쫓으라고? 그럼 집토끼는 옆집에서 다 잡아간다. 코어가 우리 집토끼를 먼저 잡아놔야지 남의 산토끼도 잡으러 가는 것이다. 신동욱 의원이 언론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참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워딩이. 그리고 김민전 의원이 말했듯이 윤어게인은 부당함의 호소인데 무슨 절연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박사모는 뭐였습니까? 그리고 개딸은 어떻습니까? 민주당한테 개딸과 절연하라 하라고 합니까? 한동훈한테 한딸과 절연하라 합니까? 개딸이나 한딸이나 윤어게인이나 다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임들인데 정당도 아닌데 절연하라 봐라. 무슨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내란 재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렇게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형 구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민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여성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이, 들어보세요. 윤 대통령이 우리 당 소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재판이 허용된다면 우리도 그 부당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계엄해제 1년 전에 이미 됐고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탈당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계엄해제 찬성표를 던졌는데 무엇을 더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맞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윤희숙 전 의원이 자신이 서울시장 선거를 나올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 꿈도 크죠. 한동훈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구구절절 비판하고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이 사람이 공천받겠다고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나온다고요? 그냥 나가세요. 나가서요. 오세훈 시장이랑 똑같이 개혁신당과 연대를 하든 말든 국민의힘을 떼고 이 구구 정당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다 떼고 혼자 나가서 광야에서 한번 살아와 보십시오.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것입니까? 윤희숙의 큰 헛꿈이다. 그리고 유승민도 지금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이재명한테 받은 문자를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자, 보십시오. 유승민이 경기도지사 돼 보십시오. 이재명한테 받은 문자 공개하면서 이재명한테 가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 배신의 정치를 한 사람들, 한 번 배신하는 게 어렵지 두 번 배신, 세 번 배신, 네 번 배신은 상당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무성,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 오세훈, 윤희숙 뭐 이런 사람들 다 같이 나가서 한 정당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나은 선택 아닐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무너지고 있는데 내부에서 결속하지 않는 사람 떠나라! 내부 분열은 필패다! 그런 점에서 내부 결속을 하자는 이 목소리에 여러분들이 응답해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